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무효표 처리 문제로 논란을 일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아빠 찬스 아들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무효표 관련된 거는 이제 중도 하차한 후보들의 표가 이제 무효표가 처리되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에게 네. 투표한 그 유효 투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예.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사퇴한 후보를 사퇴한 줄 모르고 찍는 표, 그게 되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취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 경선과 관련된 특별당규 59조를 민주당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효화시켜서 각 후보들의 득표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네. 이재명 후보도 높아지고 이낙연 후보도 조금씩 높아지고 왜냐하면 모수를 작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효 투표에서 예. 빼니까 분모를. 네. 그러니까 제 그 투표율이 아니 그 득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유권 해석은 당무위원회의 소관인데 이걸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안 거치고 유권 해석을 하느냐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면 50.1%라도 그건 결선에 안 가는 거고 49.9%는 결선을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 1, 2% 차이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이게 다시 번복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결국 뭐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네. 앞서 화면에 나갔던 이제 민주당 선관위가 내놓은 특별당규 59조 1항 때문에 지금 각자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이낙연 캠프의 문제 제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좀 민주당 59조 1항의 당원 당규가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사퇴시 후보의 투표를 이제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유효 투표수에 그러니까 분모의 모수를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로 해갖고 그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사퇴한 후보의 모수를 빼버리면 기존에 있는 그 후보들의 이제 득표율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정당한 문제제기고 이게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잉으로 좀 약간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걸 명분으로 이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당무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렇다고 해서 무슨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물론 이제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당초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51%였던 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53%가 돼버리는. 네. 그래서 약간 좀 과반수를 넘기냐 안 넘기냐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미 이제 후보들이 막 사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이제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몇 분이 안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럼 추미애 후보가 결국 이제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손을 잡아서 만약에 그렇게 손을 잡을 경우에는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이제 뒤엎는 반전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뭐 추미애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크게 이거로 인해서 뭐 승부가 뒤집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떤 향후 있는 경선 일정에서 도움이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박광원 본부장이 모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가능성이 좀 앞으로 추가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장제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윤 전 총장은 이제 아들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반려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당내 리스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레이스 중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도 리스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 아들 얘기는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건 가족 문제인데 가족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의원이 본인이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장제 의원도 가슴이 아플 거고 가정이 뭐 지금 뭐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현재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달라서 사퇴를 한 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반려를 했다가 본인이 워낙 이제 주장이 강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리스크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겐 굉장히 악재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말실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캠프 그 관리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인선 논란을 겪은 바 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어떻게 해소하지 않고 캠프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캠프가 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여러 가지 악재도 많은 데다가 게다가 이번에 그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로 악재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뭐 인사 철학이나 이제 사람 관리, 이제 스타일상 뭐 아들 문제 때문에 당신이 뭐 그 일을 그만둘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약간 이제 윤석열 그 후보도 이게 정치권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건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게 자꾸 발목 잡고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제원 저 의원도 이제 뭐 어쨌든 캠프 내 직책을 그만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수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